유독 더운 올 여름. 언제까지 더위가 지속될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더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는 인간이 초래했다는 것을. 군대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점점 어렵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기후가 변화하면 왜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까요? 저명한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기후변화가 인류 멸종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바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온실가스란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열을 잡아두는 기체를 말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공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후변화는 바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산업화하기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구는 산업화 이전보다 1.09도 상승했고 앞으로 2040년이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최후 방어선인 1.5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이 한창 열심히 일할 40대에 끔찍한 기후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해안에 위치한 많은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온도가 올라가면서 현재의 코로나만큼 위협적인 바이러스들이 생겨나서 인류의 생명을 끊임없이 위협할 것입니다. 왜 온실가스가 증가했을까요? 온실가스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를 예로 들어 말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말 그대로 탄소가 연소할 때 산소와 결합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석탄과 석유는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태양광선을 가두어두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각종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국가가 탄소 중립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있고 2021년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중립이라는 시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첫 번째 방향은 기존의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석탄과 석유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석탄과 석유가 주로 사용되는 곳부터 알아야 합니다. 석탄과 석유가 많이 사용되는 곳은 바로 발전소입니다. 현대는 전기의 시대라고 할 만큼 전기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터빈을 돌려야 하고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과 석유를 태워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 풍력, 조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곳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교통수단은 가솔린 및 경유 등을 연소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이 자동차 분야입니다. 디젤차 종주국인 독일은 친환경차 대표국으로 탈바꿈에 나서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 700에서 10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충전소도 100만 개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오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고 영국도 2030년까지 전기차, 수소 승용차 판매 비중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등 친환경차 나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는 113만 대, 수소차는 20만 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및 충전소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인간이 만든 물건 중 탄소 중립과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왜 비닐과 플라스틱이 탄소 중립에 나쁜 영향을 줄까요? 먼저 비닐과 플라스틱은 석유를 정유시키면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탄소 중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닐과 플라스틱은 만들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만 소각하여 태워 없앨 때도 발생합니다. 세계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 200만 톤에서 2015년 4억 톤으로 200배가 증가했습니다. 생산량이 연평균 8.4%대로 가파르게 증가한 셈입니다. 현재 58%가 매몰되거나 버려지고 18%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뿐입니다. 탄소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석 연료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른 방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우리나라 면적의 약 70배의 넓이로 전 세계의 산소의 3분의 1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전 세계의 산소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탄소 중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아마존의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서 산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들은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다시 방출합니다. 따라서 탄소 중립 측면에서 아마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브라질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마존 산림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을 불태우면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고 나무가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탄소 중립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숲을 잘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탄소 중에서 이산화탄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양은 많지 않지만 이산화탄소보다 약 21배나 온실 효과를 내는 위협적인 기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주로 소와 돼지를 키울 때 트림이나 방귀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메테인 가스를 줄이는 사료, 미생물 백신도 이미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차원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기 중에 방출된 탄소를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탄소를 없애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와 상관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시키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차가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식물 플랑크톤 사체는 쉽게 분해되지 않아 온실가스를 바다 아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이 탄소 중립 역할을 하면서 기후변화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닷속 식물성 플랑크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동물이 있는데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커다란 덩치만큼 많은 배설물을 바다에 그대로 배출합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양의 고래 배설물이 바다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래 배설물 속에 있는 철 성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최상의 비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 고래의 똥은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바다에 철분을 뿌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육지에서 공급되는 철분에 의존하고 있는데 황산철을 바다에 뿌리면 식물 플랑크톤이 철분과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대대적으로 번식을 합니다.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면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철 원자 한 개당 1만에서 10만 개의 탄소 원자를 붙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탄소 중립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줄은 알겠는데 우리 한 사람이 무슨 큰 변화를 줄 수 있겠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가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 단어 한 개를 소개하면서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지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말입니다. 옆에 있는 전우와 장난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관이나 선택을 하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비닐봉지 값을 받는 법안이 통과되자 1인당 140장을 사용했던 것이 25장으로 줄었습니다. 군 장병 여러분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 자동차 사용하기, 외부 음식을 포장해 올 때 플라스틱 수저 등을 가져오지 않거나 군대 내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숲을 잘 보존하기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